작은 보형물을 빼고 큰 보형물로 교체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만족하시게 됩니다. 기존 보형물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공간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세외피성형외과 원장 이건창입니다. 귀족 수술을 했는데 뭔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귀족 수술을 했는데 팔자주름이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귀족 수술을 했더니 팔자가 오히려 더 깊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와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족 수술은 보형물로 호역 꺼진 부분을 메꾸는 수술인데 메꾸는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꺼진 부분을 잘 가늠해서 그 꺼진 정도에 맞는 보형물의 두께를 선택해야 합니다. 꺼진 정도가 10인데 5만 메꾸면 당연히 꺼진 부분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귀족 수술을 했는데 팔자주름이 그대로라면 보형물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꺼진 정도에 맞게 보형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귀족 수술 초창기에 의사들도 귀족 수술에 익숙하지 않았고 귀족 수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작은 보형물을 넣게 됩니다. 뭔가 위험 부담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최대한 작은 보형물을 넣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해보면 터무니없이 작은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작은 보형물을 빼고 큰 보형물로 교체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만족하시게 됩니다. 보형물 교체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한 수술로 환자분들에게 큰 만족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 나름으로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꺼진 정도를 잘 파악해서 보형물의 두께 선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불만족 케이스는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형물을 꺼진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게 해야지 다른 위치의 보형물이 존재하면 팔자주름이 오히려 더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팔자주름 위에는 지방층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팔자둔덕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자둔덕이 과도하게 발달한 사람은 당연히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둔덕을 지방흡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귀족수술 보형물은 당연히 가장 꺼진 부분 팔자주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돼서 팔자둔덕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자둔덕이 더 도드라져 있게 보여서 팔자주름이 오히려 더 깊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보형물을 당장 빼야 합니다. 보형물만 빼도 팔자주름이 좀 완화되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형물을 바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보형물을 빼고 6개월 뒤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형물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공간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수술하게 되면 보형물이 잘못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귀족 수술은 간단한 듯 하지만 의사의 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수술입니다. 꺼진 공간을 메우는데 보형물을 어떻게 조각해야 하는지는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교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순전히 의사의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상담 때 자기가 뭘 하는지 설명합니다. 귀족 수술 상담 갔는데 의사가 보형물 조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병원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귀족 수술에서 보형물 조각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